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5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시 DJ 하민입니다. 네, 씨앗이죠. 제가 오늘 드디어 승진을 해서요. 네, DJ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약간 무수한 고난들을 겪으며 조그맣게 코너만 운영하게 되다가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제가 메인 DJ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셨던 항상 본인이 메인 DJ인데 임시 DJ라고 말씀하시고 있던 7위님께서 오늘은 약간 조합원 분쟁 때문에 미팅에 가게 돼서 오늘은 제가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조 MC는요. 네. 저의 앞에 계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하은님 노가리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오셨던 게 언제이셨죠? 근데 노가리는 항상 저의 실명을 까는 옛날에 보면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때도 진행하시던 강냉이님께서 계속 제 이름을 자꾸 부르셔가지고 네. 계속 신분이 노출되다가 이제는 아예 이하은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 한 1년 됐을까요? 저 예전에 출연했던 게 그 옛날에 그 다듬님이랑 대듬님이랑 같이 출연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옆에 한 분 더 나와주셨는데요. 혹시 별명으로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닉네임을 제가 생각해왔어요. 근데 준비성이 철저해. 제 이름을 밝히고 나서 닉네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닉네임이어서. 네. 근데 이거는 자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름이 다 보니까 샤시해가지고 샤시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샤시라고 불러주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면 약간 신박한 닉네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하은님은 그러면 이제 하은님으로 불러드리면 되고. 네, 원래는 글쎄요였는데요. 글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어울린대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샤씨님이 샤씨님, 샤씨님과 하은님 그리고 이제 메인 MC 간만에 메인 MC가 된 씨앗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지난 경남편에서 지부법문 노가리 3산 경기에 방문했습니다. 아쉽게도 경기는 아직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오늘은 좀 게스트분께서 일하고 계신 사무실과 그 다음에 청년유니온 이제 서울이고 서울과 본부가 있는 사무실 그 중간 거리에 있는 스터디룸을 빌려서 좀 녹음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기는 아직 사무실이 없는데 혹시 경기 청년에서는 사무실로 점 찍어둔 공간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경기가 사무실이 없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네네. 경기는 사무실을 만들려면 캠핑카였으면 좋겠습니다. 카라반. 캠핑카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합원님을 만나러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네. 넓고 좀 그리고 어디로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잔다면은 의왕에서 의왕이 아니라 의정부 이런 데서 못 와요. 그래서 네네네. 너무 멀기 때문에 경기청년 사무실을 만약 만든다면 캠핑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핑카 하면 되게 좋네요. 근데 얼마를 모아야죠 그러면? 얼마 전에 그 캠핑카 커다란 걸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뭐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데 뭐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집값이구나. 그냥 걸어다니는 집이었던 걸로 그 사무실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경기청년. 참 1억 장난네. 약간 방금 경기청년위원장님의 포부를 들으셨는데요. 임기 내에 1억을 모으시겠다고. 아니 제 임기 내라고는 안 했고요. 다음 분이 열심히 모아주셔서 약 9,000년 뒤에는 9,000년 캠핑카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약간 9,000년 뒤에 시다로 남는 건가요?
거의 약간 옛날에 그런 소망이 있었다. 태초에 해초에 경기 청류가 있었고 대초에 1억을 모으겠다는 캠핑카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경기 청류 캠핑카가 생기면 전 맨날 놀러 가고 싶네요. 아, 네. 하미님 거기 혹시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미님 집으로 제 집이라뇨. 제 자리 한 칸만 남겨주세요. 의자 하나만 딱 남겨주시면. 주차시켜 놓으면 거기서 이제 하미님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경기 청류랑 이제 같이 회의를 한다. 강릉 가서 회의를 하는 거고요. 좋네요. 그럼 어디 물 좋은 데 가가지고 약간 이제 바다 풍경 싹 보이면서 MT도 그냥 사무실 통째로 가면 되겠네요. 사무실도 같이 가는 MT. 진짜 네, 큰 꿈. 있으면 최고네요. 네. 샤씨님 이제 나오셨는데 혹시 샤씨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이제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거 제가 소개하니까. 소개와 함께 이제 네. 네. 부족하신 그러면 부분 또 소개를 네, 해보이시. 샤씨님께서 소개를 또 추가로 네. 샤씨님은 예전에 제 처음 뵀던 거는 이제 그 프리랜서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인터뷰 할 때 처음 뵀었고 그때 처음 뵀었는데 그때 네네. 이제 그 샤씨님을 네 처음 뵀을 때 그때 샤씨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도 이분은 재밌는 분이다. 되게 말씀을 재밌게 하신다. 뭔가 앞으로 계속 뵈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계기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돼서 이렇게 팟캐스트에도 같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혹시 두 분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나셨는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건 샤시님이 말씀. 제가 밝히고 싶은 선에서 밝히고 싶은 선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드려야 될지. 네, 일단 제가 어느 이제 청년센터에서 모 청년센터. 모 청년센터에서 모 일을 하게 됐는데 청년센터. 이제 제가 노동인권 프로그램 담당하게 돼서 네네네. 그때 이제 청년 유니온을 컨택해서 이제 좀 여러 강의들을 부탁하게 돼서 이제 그때 또 하은님과 이제 또 하미님 네, 씨앗입니다. 씨앗이요. 네. 네. 씨앗님을 이제 뵙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좀 사적인 대화도 이제 하은님과 많이 나누고 그래서 친해져서 이제 한 번 더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간 경기 청년 유니온의 네. 마수에. 네. 그러면 그렇게 약간 두 분이 만나셨던 건데, 그러면 요즘에 샤씨님께서는 경기 청년 유니온에서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약간 경기 청년 유니온의 약간 근황은 또 어떤지, 약간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의 유령 회원과도 다름없는 근데 제가 조합원이 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맞아요. 5년인가 6년 정도 됐거든요. 정말 오래되셨어요. 네, 저도 이제 경기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된 게 네네. 임금 체불을 겪다가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받고 그런 거 아시죠? 세상과 혼자 사는 느낌. 그래서 너무 외로웠는데 갑자기 엄마가 뭐 뉴스에서 청년 유니온이라는 데가 있더라. 그러면서 한번 거기 좀 뭐 물어봐라, 뭐 상담 같은 거 해서 네. 그때 이제 컨택해서 이제 강호님인가? 아무튼 인터넷 상담을 받았나? 네네네.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여기 이제 가입하겠어. 그때부터 네. 계속 이제 제가 노동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노동 상담받을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연락드리고 상담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같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더니 프리랜서 뭐 인터뷰가 네네네네네. 필요하다 이러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러면은 우수 회원이시죠. 유령 회원이 아니고 유령 회원인 척하는 약간 VIP 회원. 그런 거 아시죠? 벽지. 늘 있지만 없으면 안 돼. 늘 있지만 사람들이 존재는 몰라. 네. 뒤에서 약간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셨던 거. 네. 그러면 하은님 그럼 요즘에 경기 청년 유니온 근황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기청유. 근데 경기청유는 늘 그렇듯 이제 원래 경기청유가 그렇게 모이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또 모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약간 몇 가지 주제를 좀 중심으로 그리고 뭐 이제 직장 내 분쟁 같은 거를 대응하는 거를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인터넷 같은데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고 소식 같은 거 올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 축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님들 중에서 혹시 직장 내에 분쟁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현재 지금은 그 본부랑 같이 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네, 역시나 사람이 많진 않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온라인 캠페인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활동하신다는 걸 좀 조합원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문자로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그 크몽이라는 곳을 이용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땡몽. 땡몽 해야 돼요? 이미 사실 우리 조사할 때 다 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락 안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 네, 수수료나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 자체가 조금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는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힘닿는 대로 열심히 네,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항상 온라인 플랫폼은 보통 배달만 생각하니까요. 그 네네. 외 플랫폼들은 거의 조명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죠. 보통 사실 플랫폼이라고도 사실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사실 떠오르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고 그죠. 사실 요즘에 사실은 유행하는 많이 쓰는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거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사실 꽤 맞아요.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약간 그 유명한 업체를 쳐가지고 약간 이슈화 하겠다. 그거 어디서 들으셨나 보네요. 된 건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모르쳐 주십시오. 네, 그냥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저희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 입증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청소년 연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요즘 약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조합원님도 같이 모이자고 하면은 다들 약간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는 좀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모이기 막 힘든데 요즘에 그러면 코로나니까 요즘은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약간 지내고 계시는지 코로나 이 시국에서 샤씨님 먼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초반에 온라인으로 되게 공연이나 강의가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땡 잡았다. 막 해외에 막 가고 싶었던 페스티벌도 막 온라인으로 막 강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그래서 아니 나 약간 코로나 수혜자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근데 이게 온라인도 한두 번이지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 거기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 아시죠? 약간 온라인으로 면접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앞바다리 하려고 하는 약간 이렇게 사람은 앞에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확실히 좀 이제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대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언택트. 네. 약간 묘하게 그거 있죠. 약간 화상 채팅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분명 사람들 앞인데 내가 있는 공간이 내가 스스로 편한 공간에 있으면은 혼자서 갑자기 막 밟고 있고. 맞아요. 저 말하면 되나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네 이제 라디오가 아니지 그 유튜브 약간 BJ 저 이번에 총회할 때 진짜 유튜브 BJ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 심지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치고 그 말씀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끝나면 이제 다 같이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되게 약간 혼자서 이렇게 떠들면서 약간 진짜 유튜브 BJ들 대단하다. 그 사람 앞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있는 척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그게 또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약간 무반응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한참 뒤에 네 맞아요. 진짜 그 딜레이. 약간 질문하면 약간 소리 없는 약간 메아리 내 목소리. 언제 맞아요. 올라오지? 진짜 공감. 저 뭐 물어봤는데 딱 물어보고 나서 언제 올라오지 계속 보고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약간 너무 많은 걸 바뀌어놨어. 사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마스크를 끼고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꼭 필요한 거는 교통카드와 마스크다. 이런 거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정말 오면서 사실 뭐 조합원 모임도 하기 힘들고 약간 개인 삶도 되게 많이 바꿔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에 하은님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다른 닉네임으로 네, 글쎄요. 글쎄요로 네, 그리고 또 수원 팀장으로서도 이제 팟캐스트 아. 많이 출연하셨다 약간 이런 얘기도 제가 다 시리아에서 전에 듣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수원 팀장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청년 유니온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샤시님 계기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네네. 샤시님의 계기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분 다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 가입 계기 말씀하신 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가입 계기는 별건 없고 그 옛날에 아마 수원 그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근데 이제 어떻게 수원 팀장이 되게 됐는지가 좀 눈물 나는 사연이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제 눈물이 아니고 강호님의 눈물이요.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네, 그거 말고 가입 진짜 그냥 청년 유니온을 어떻게 만나서 가입하게 됐는지는 아마 그 이제 저도 사실 그 샤시님이 얘기한 대로 약간 세상에 약간 나 혼자서 세상을 향해 싸우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별로 뭐 관심 없고 약간 그냥 약간 네가 참지 왜 막 약간 이렇게 다 넘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제 네 비가 많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서 놀다가 이제 직업을 얻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뭐 많이 하고 살면은 취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아니더라고요. 막 분명 나는 일부러 거기에 맞춘 건 아닌데 강연 같은 데서 이렇게 살라고 한 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는데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막 많이 해보고 뭐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이런 사람 좋아한다는 거 다 뻥이었어요. 생구라였다. 네, 구라요. 그냥 얌전하게 학점 쌓고 그 스펙 쌓은 사람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안 되는구나. 약간 취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일을 한다면 뭘 하고 싶은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네 현재는 부동산이 많으신 것으로 밝혀진 장하성 교수님인가? 그 장하성 교수님이었나요?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정확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요? 왜요? 아니요.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그 어떤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왜 점점 심해지고 그게 이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라는 게 그 책의 주제였거든요. 그 책이요?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읽으셨군요. 네. 그걸 읽고서는 뭘 할까 하다가 노무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대책 없이 저는 법을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강의를 끊어가지고 민법 강의를 듣고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노무사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 정말 모래성인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거기다 쌓아 올리려니까 전혀 이해도 안 가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고 이러다가 사실 원래 수험 공부를 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험 공부만 하던 그 암흑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암흑 속이요? 네, 신림동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면 죽고 싶더라고요. 어찌면 그날 가는 날마다 그렇게 날씨도 우중충한지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느 날 거기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 아기를 데리고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보고 드는 생각이 왜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아이를 낳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좀 지금 심각하구나 상태가 아이를 보고 그런 생각부터 들다니 하고 그 길로 학원을 끊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끊고 나와서 그냥 시험은 버리고 그냥 쉽게 버렸습니다. 시험을 버리고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러고서는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어쨌는지 그때 노동법 노동상담사 양성과정을 보게 됐어요. 청년유니온에서 하는 거. 네네네. 그래서 그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18년인가? 2017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였어요. 네, 그때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들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 2017년.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 이제 노동상담사 양성과정을 듣고 그렇게 이제 경기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고 유령회원 기간. 그럼 어떻게 그거는 샤시님 같은 유령회원이 아니고 진짜 유령회원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구직 지원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 후기 좀 그때 소개 그때 당시 경기청유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강원님한테. 그때 아마 지혜님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혜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후에 그 강호님이 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들으려고 왔었는데,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강호님이 그때 당시를 그 팟캐스트였는지 어디서 얘기를 하시기를, 어디였지? 네, 저를 소개하는 말이었나? 거기서 했을 뭐라고 했지? 좀 워딩이 충격적이라고 했나? 제가 하는 말들이 충격적이었대요. 약간 생말. 날것의 언어라고 했다. 날것의 언어. 네, 그래서 약간 좀, 네, 그런 인상을 남겼군요. 네, 그렇게 활동에 좀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럼 연결이. 네, 그 강호님이 나중에 찾아와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요. 구직지원금이었나? 그때도? 네네네. 그 구직지원금 후기였는데 제가 좀 욕을 많이 했나 보죠. 그렇게 캐스팅 당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시간 어머 정식 캐스팅 되셨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다음 스테이지로.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아마 다른 이후에 이제 프리랜서 관련해서 참여하면서 같이 활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제 말은 좀 피하고 싶으셨겠다. 이게 뭔가. 알겠습니다. 아까 샤시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게 된 계기를 줬으니까 그러면 가입하기 전에 약간 어떠한 약간 일했던 그런 경로들을 좀 삶의 궤적들을 거쳐서 가입 전까지 오셨는지 저의 공개. 제가 스무 살 때 영상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공학부로 들어간 거예요. 성적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난 영상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잠깐만 이진수 가르치고 시연어 가르치고 헬로 월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1학기 마치고 휴학을 바로 하고 이제 영상 공부를 한 다음에 방송국에 우연 취직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때도 돌아보면 6개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이제 AD로 일을 한 거죠. 이런 양아치들. 근데 그때는 20살이니까 그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돈도.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때 약간 좀 혼란의 시간. 나는 뭘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진로 탐색에. 네, 진로 탐색의 기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은 아니지만 배운 게 이제 영상이라고 영상으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좀 했거든요. 한 24, 5 이때. 근데 그때 이제 지금 돌아다 보면 제가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그 자기 작업이랑 그 상업적 영상물을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돈 주고 나 샀으면 나 샀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못하고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돈도 좀 벌었지만 그런 후려침도 많이 당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싼 돈인데 그렇지. 예. 어떤 느낌이지? 단가 후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생처럼 저를 불러요. 자기는 사무실에 딱히 볼 필요 없는데 부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 영상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돈을 주기 아깝다는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야? 업체명을 넘겨주시다.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약간 자기 회의감이 생겨요. 영상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영상 찍으려고 하면 자꾸 약간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약간 너 못한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어쨌든 간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일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트라우마?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노동시장. 그때도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임금체불 당했던 것도 그게 되게 지자체에서 이제 영상 스케치였어요. 근데 그게 또 지자체에서 대행사를 끼고 대행사가 저를 고용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대행사에서는 제 영상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대행사랑 저랑 얘기했거든요. 어떤 영상을 찍을지에 대해서. 제가 듣는 건 스케치 영상이라고 듣고 스케치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편집을 하고 줬을 때 대행사 오케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뭐 인터뷰 영상도 들어간 좀 더 약간 다큐스러운 스케치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돈을 더 줘. 그러니까 다큐스러운 스케치를 하려면 아예 촬영부터 다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전에 이제 약간 좀 소통 오류가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그 지자체, 그러니까 대행사는 지자체에서 돈을 안 준대, 못 주겠대.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막 내용 증명까지 써보고 끝났거든요. 뭐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주더라고. 줄 수 있었던 거야. 네, 맞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막 그때도 이제 제
할머니랑 할아버지 약간 그런 내용 증명 쓰실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의 그 뭐라 그러죠? 템플릿을 받아서 내용 증명을 써보고 네 저도 근데 그때 느꼈던 점이 제가 만약에 할머니가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제 주변 사람들이 뭐 청년 유니온을 안 하는데 줬으면 너무 막막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돈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건가 봐. 맞아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청년 유니언에 가입하시고 네, 유령 가입하고. 헤어인 척하는 우소의 아, 역시 존버가 답이라잖아. 사람은 전보다. 저보다. 약간 다들 약간 다사다난한. 여기는 약간 다사다난한 분들이 보이나? 올 수밖에 없는 거. 같이 끌리는 곳입니다. 약간 그거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나 혼자 싸울 순 없어.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간만에 페이스북 들어가 봤는데 4년 전에 오늘 떴더라고요. 상하차를 하는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거 봤어요. 4년 전에 난 상하차를 하고 있었구나. 약간 다들 다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것 같아요. 노동의 대입. 약간 다들 저분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오신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두 분, 이번에는 약간 영상 쪽 일을 하셨었고, 노무사 공부를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근데 사실 그걸로 노동을 하지는 않죠. 아, 노동은 또 딴 거였어요. 노동. 전혀 상관없는 거. 그럼 어떤 거였어요? 네, 뭐가 근데 되게 그거였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냥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전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무실에 앉혀놓고 그냥 아저씨 시키는 대로 그 뭐 이미지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간 거의 사무보조에 가까운 디자인 일이랑 그러다가 보통 그 웹 디자인 배운 사람들이 그 퍼블리싱 그 뭐 HTML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배워서 잠깐 일했었는데 이게 제가 일한 경험이 제가 4대 보험 가입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년 유니온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충격적인 걸 알았던 게 제가 여기 청년센터에서 일하면서 그게 이제 누가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4대 보험 뭐를 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뗄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네. 이때까지 4대 보험 받은 거를 제가 20살 때 유니클로에서 2주간 일했었거든요. 그 방송국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유니클로에서 2주간 4대 보험 들어주고 그 이후에 아무도 한 번도 안 저한테 들어줬어. 4대 보험을 안 들어준 거예요. 진짜 유니클로 알바만큼도 그거 안 해주는. 네, 그거 뭐 너무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 2주는 해줬는데 알바 2주. 심지어 잊으면은 의무가입 대상이 의무가입 대상도 아닌데 근데 해줬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일한 네, 것들 수많은 일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방송사에서 일하고 이랬는데도 사람 역시 살면서 양아치가 전복을 시켜야 됩니다. 다 갈아엎어야. 약간 두 분 이렇게 살아온 궤적 같은 것, 삶의 궤적 같은 걸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기 청년 유니온은 사실 전에 위원장이셨던 강호님이셨죠? 전 닉네임이 실룩이라고 하셨나요? 실룩이, 맞아요. 네, 실룩님도 사실 팟캐스트 보조 MC로 많이 출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가리랑은 사실 노가리랑 굉장히 친숙한 지부인 것 같아요. 좀 거리도 가까워서 사실 서울이랑 좀 자주 뵐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하하님과 그 사무국장님이 모두 수원에 계셔서 사실 요즘에는 자주 못 뵈서 소식을 제가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노가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간 작년과 올해 약간 경기 청년 유니온 활동을 좀 작년이요? 작년 올해? 올해? 작년 올해? 약간 이렇게 활동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작년? 작년? 진짜 옛날인데? 작년이면은 제가 선출되기 전인데요. 그런가요? 저는 올해 2월에 선출됐고 하하님 너무 그 왠지 고인물이죠. 왜 자주 본 것 같지? 하하님 작년에도 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강호님 그 전 위원장님이 군대 가시고 나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이게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 얼른 물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근데 사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치고는 경험이 짧아가지고 경력이 엄청 짧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작년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있었고 6개월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이 됐었어요. 경기청구가. 그때 했던 거는 뭐 맨날 이슈페이퍼라고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
아, 나 이러다 까먹는 거 있으면 어떡하지? 그 첫 번째 거가 아마 근데 이 시작은 그 프리랜서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슈페이퍼의 시작이 샤시님이 참여하셨던 그 프리랜서 인터뷰였는데 프리랜서 사례집에 이제 조례안 관련해서 사례집 작업을 그 강호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특히 디자인 분야가 그게 심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프리랜서들이 겪는 심각한 그 상황이 그 디자인 분야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분야를 따로 묶어낸 게 그 첫 번째 거였고 그 화려하면서 심플하게였나 제목이 네 이게 화려하면서였는지 뭐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게 디자인 프리랜서 얘기였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 퇴사 관련한 거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순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괜찮습니다. 네, 퇴사 관련한 거 이제 왜 우리는 퇴사를 하는가? 근데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그게 퇴사하는 네. 이유 굉장히 다양하고. 오히려 그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 거기 직장에서 하는 네. 경험이 퇴사하는데 제일 그 수치적인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그거를 그 담아내는 작업을 했고 그게 아마 사직서를 내기까지인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퇴사랑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정리 좀 해올 걸 그랬어요. 퇴사 통근 얘기. 경기도민 하면은 솔직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제라는 게 그 공통의 의제를 하나 묶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있었던 게 통근 얘기. 그래서 통근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고 왜 통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리한 게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네 번째가 아마 좋은 일의 기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 그 조합원 분 외에 좀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4명 정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을 찾아란가? 그게 있었고, 그 어떤 이슈페이퍼의 연장선으로 올해 초에 그 작년에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그 문건에서 정리하는 게 그 총회나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좀 나중에 이제 시작해서 나왔던 게 위장 프리랜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샤시님도 그게 다 해당이 됐는데 사실상 그 출근해서 근로자처럼 일했지만 그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 해준 거죠. 그냥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하고 그런 거를 조사를 했었고 이제 뭐 최근에는 원래 몇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의제로 그 후보가 이제 최저임금 그 시즌을 앞두고 그 전에 네. 사람들이 임금이 최저임금 8,590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건 8,590원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통근하는 데 드는 비용, 그 혹은 거기서 일을 하려고 자취를 하면 자취에 드는 비용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떤 재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그거랑 이제 내일채용공제 그것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제 약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어떤 우리가 겪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야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기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돼서 일단 그거는 좀 유보를 해두고 다른 이제 지원 사업으로 뭐 조사하는 거랑 이제 몇 가지 근데 좀 지역에 이제 그 좀 조합원님들 중에서 이제 자신의 의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거 관련해서 대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합원님 개인의 그 신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활동 공유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유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원님들 직장에서 겪는 분쟁 대응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분쟁 대응. 네, 좀 어떤 겪는 부당한 일들이 사실 노동조합이 나서야 네.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그렇죠. 노동조합 있는 직장에서 사실은 약간 좀 정규직. 맞아요. 정규직에 노동조합 있고 대기업이면 그죠. 맞아요. 약간 꿈에 그리는 직장. 맞아요. 그냥 오히려 더 좋은 직장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위장 프리랜서에 관련한 이야기 사실은 사실님도 사실 관련되어 계시고 열심히 조사하셨던 걸로 제가 좀 기억해서 혹시 관련해서 어떤 좀 사업이 어떤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담겼었고 약간 좀 이런 게 좀 약간 많았고 충격이었다. 이게 가장 화났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샤시님이 뭔가 나중에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그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장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고, 저는 약간 이 사회에서 왜 이걸 안 두드리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공해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큰 기업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 직원이 아닌 거예요. 왜?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는데, 거의 그 자료집을 보시면은 나오긴 하는데, 정해진 시간 맞춰서 출퇴근하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그 직장 내에서 약간 차별하고 맘대로 자르는 거예요. 맘대로 자르고, 다 뭐 보험 가입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그냥 노동법을 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냥 노동법을 안 지킬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퇴직금도 안 주고. 그래서 3년 뭐 일하고 이래도 퇴직금도 못 받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막. 근데 이거를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만약에 떠들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제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떠들지 않고 있는 게 좀 신기한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은 근로자성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왜 아무도 안 하나 약간 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는 그 글을 올린 걸 보고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 좀 힘을 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근로자의 조건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근로자의 조건이 너무 구시대적이잖아요. 그 옛날 맞아요. 이제 언택트 시대. 언택트 하면 그럼 다 근로자 아닐 건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화나시면 여기 정기창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연락주세요. 주시면은, 혹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퇴직금 못 받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진정 넣는 과정을, 증거 수집하는 과정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샤씨님도 관련해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저는 일단 그때 이제 노동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여가지고 그냥 나 AD야 이런 그런 뽕에 그게 치였던 거 같아요. 조연출인가요? 네네, 조연출. 나 AD야. 프로그램을 그때 제가 되게 어렸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완전 거기서도 이제 막내긴 했는데 네네네. 막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이러니까 되게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자기는 프리랜서 6개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제가 그때 120만 원 받았어요. 월급으로요? 네,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롱타임하고 긴 한데 한테 12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일하고 나서 PD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120만 원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20만 원은 우리 팀 회비로 쓰자.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10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 나는 거예요. 헐! 네, PD님을 아시는 분들은 제발. 네, 그랬는데 그때 그냥 부당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삥 뜯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뭐 너무 어려우니까 뭐 경험이 뭐 이러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근로자의 날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근로자의 날인가? 근데 아무튼 있었는데 그때 그 비정규직들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헐, 근데- 정규직만 집에 가요? 네, 정규직만 오전 출근하고 12시에 집에 미친. 가는 거예요. 대박. 네,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나요. 프리랜서 그 얘기하는데. 끝나고 맞아. 어디 방송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혹시 듣고 계신 PD님께서는요, 20만 원 들고 고의 들고 경기청년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청류로 입금해주시면 샤씨님께 다 바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양아치 같은 짓이에요? 어린애한테 왜 삥을 뜯어요? 몇 살이야 당신? 그렇게 살고 싶어! 제가 한이 처음 뵀을 때도 네네네. 되게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았던 게 제가 그러니까 저 약간 좀 희석된 과거에 약간 기분 나쁜 기억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로 일해서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던 걸로. 하나님이 대신 화를 막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이다. 분노가 많은 사람. 몸 안에 화가 많은 사람. 네, 그 PBD님은 경기청년 유니온 후원 계좌로 20만 원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만 원에서 6개월 일했으니까 120만 원. 120만 원. 헐! 되는 6개월 거죠. 내내 뜯은 거예요? 네. 인간이야, 당신! 야 듣고 있냐? 청년 유니온의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네. 하시님에게는 이따가 이름과 함께 방송사. 연락처도 받으면 참 좋겠네요. 아니, 6개월, 몇 년 전이죠? 그게 이제 9년 전이죠. 9년 전이면 민법으로 9년 10년까지 가나니까. 9년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네요. 와 이거 너무 화가 나네요. 저희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유니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노동 상담을 받고 있는데 한 몇 개월 냈긴 했는데 관련한 상담이 2건 정도가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위장 프리랜서 관련한 상담이었고, 하나는 이제 위장 프리랜서기라기보다는 근로자성 관련한 상담이었는데, 하나는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카페요? 네. 근데 위장 프리랜서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서 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걸 썼는데 한번 제가 혹시 이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누구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위치해 있는 매장에 어떤 역할을 맡고 수행한다. 약간 이렇게 제목만 다른 거잖아요. 제목만 다른 거 약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근로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약간 근로자성으로 쉽게 인정받고 있고 전통적인 사실 일자리이다 보니까 쉽게 인정받고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증거들 잘 챙겨 두시고 나중에 이제 또 약간 임금 어느 정도 보니까 약간 최저임금이 좀 미달하더라고요. 주휴수당도 미지급하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나중에 다 증거들 모아가지고 이제 진정 넣고 돈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하고 끝났었는데 근로자성이 애매한. 근로자성이 애매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랑 청소년 아닌 분이 비청소년 분이 섞여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호텔에서 혹시 일하시는 거 아세요? 어떤 업무? 그 호텔 부엌이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였지? 그 연회장 같은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저도 그거 해봤어요. 네네네. 진짜요? 서빙? 연회장 서빙 아르바이트. 거기도 가입을 안 해줬거든요. 사실. 하루 하다가 뭐 어쩌나. 네, 아무튼 네. 검정구두 신고 뭐 빨리 망하고 오라는 그런 데였는데 여기가 이거 약간 이렇게 꼼수 쓸 것 같은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안 말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분들도 이제 원래는 약간 1대1로 계약을 맺으면 다 근로계약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디 신청을 하면은 갑자기 랜덤으로 3명씩 팀이 묶여가지고 그 카톡방에 관리자가 들어와서 3명씩 팀이 돼서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그 관리자가 들어와서 당신들 팀에게 총 얼마어치 금액을 지급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이제 용역계약서를 내민다는 거죠. 정신이 나갔나? 진짜 이상하네. 근데 실제 이렇게 하면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으로 인정받기가 근로자성 인정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계약 형태가 그렇긴 한데 근로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네. 근데 그게 중간에 꼼수를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일부러 그거 용역계약인 척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건데 그 근로 실질을 봤어. 근로 실질을 봐가지고 끝까지 주장해봐야죠. 사실 주장해봐야죠. 근데 이제 근로계약이 이제 개인 근로자 한 명과 사장 한 명 이렇게 해서 맺는 게 근로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걸 도급계약처럼 팀한테 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저에게 연결을 약간 정말 끝까지 싸워봐야 되는 문제다. 약간 이런 문제여서 약간 이렇게 약간 화나는 상황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공공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때려 부시던지 법을 만들던지 가서 불을 지르던지.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주변에 서빙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언니가 이제 태닝샵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거기서 2년 이상 일을 하고 이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한 거예요. 이제 해고 통보를. 해고 통보를. 네. 그래서 이 언니가 이제 부당해고로 해고 이제 예고 안 진정을 해서. 네. 넣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게 부당해고로 넣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부당해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뭐로요? 약간 업무방해죄? 뭔? 그래서 그 언니가 1년 동안 지금 고소에 묶여 있어. 헐. 아니 근데 업무방해를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수집한 거예요. 그 언니만 일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애들이 한 2-3명 더 있는데 걔네들한테 증거를 걔네들이 거기서 또 거기 사실 태닝샵이 되게 꿀알바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고 싶어 할 거니까 걔네들한테 다 그런 증거 수집 같은 거 걔가 이제 일 막 못했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뭐 일을 못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에요. 근데 막 뭐 근태가 나빴고 이런 거를 증거를 이제 그 일하는 애들한테 수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출하고 그리고 이 언니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가 그 심지어 메일함이 가득 차가지고 메일을 못 받는데 메일함 비우기 못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뭐야? 국선 변호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지금 고소 막 형사 민사 막 다 하고 그러고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나 봐요, 다들. 그 얘기 듣고 약간 좀 진짜 소름 끼치긴 충격적이네. 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그렇게까지 가는 진짜 그런 막장. 것도 없는데 거기는 진짜 약간 돈이 많던지 그래서 시간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 정도까지 가면은 진짜 약간 근로자한테 악감정을 품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아 진짜 이런 세상에. 약간 이런 새끼도 있네. 진짜 이런 세상에 이런 미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얼른 빚담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사업이 안 돼서.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거 뭐냐, 다 뺏겨가지고 법적 권리를 다 뺏기셨으면 좋겠다. 개인회생 파산. 그냥 다 안 되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 다 안 되셨으면 좋겠고. 약간 와서 저주를 걸고 있는데. 근데 좀 그런 사람은 노동자의 적이죠. 맞아. 맞아도.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네요. 세상은 넓고. 맞다. 약간 이렇게 하다가 좀 약간 진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풀타임. 풀타임 좀 가지고 우리 계속 화를 내다가 저주를 퍼붓다가 막 비도 오니까 왠지 저주가 잘 받을 것 같아요. 가뜩 그냥 번쩍번쩍거리고 저주빨 잘 받는 날. 오늘 약간 비 오면서 축축한데 저주 한번 걸어볼까? 잘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이게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녹음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적당히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린이 부탁해요. 혹시라도 저희가 죄에 걸릴 것이 있으면 거둬냈던 10분 네. 자기소개만 그냥 삐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요. 저희 그러면 여기서 한 30분 빼고 다 삐. 무슨 얘기라는 거야? 본격 삐 처리 방송. 너무 웃기네. 맞아. 이것도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경기청년 유니언에서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활동들, 사실은 저희 앞에 약간 했던 저주성의 언행들에 좀 많이 날라갔지만, 사실 다양한 활동들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샤스님께서 경기청년 유니언에서 약간 활동에 어떤 관심사가 있고 활동 좀 지켜보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지 약간 이런 것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부담은 갖지 마세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최근에 프리랜서 그런 고용 방식에 되게 관심이 많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제가 노동권 담당자로서 프리랜서 파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계약 부분에서 이제 그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모호한 표현 같은 거 최대한 고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약간 그거 아시죠?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일을 고통을 겪고서 겪었길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진짜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노동자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되게 또 사람들이 법 밖으로 자꾸 밀려나가고 있는 게 맞아요. 너무 체감된다고 할까요? 맞아. 그래서 밖으로 밀려나가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사실은 뭐 제가 뭐 아니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아니 정규직으로 일하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8시간 풀타임. 주 5일을 어느 항공관에서 일한다? 저도 또 약간 이상한 쪽으로 약간 편집 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적은 시간 노동으로 네. 약간 제 자유 시간이나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이어서 프리랜서 계약 방식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물어본대요. 너 그렇게 법 밖에 있고 그렇게 보호받기 힘든데 왜 프리랜서를 계속해? 라고 물어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지만 그 자유? 맞아요. 내가 잠옷 입고 일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그냥 지금 힘들면 뭐 잠깐 뭐 밖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자유? 그런 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런 데서 일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달콤한 얘기죠. 실현될 수 있다면 되게 달콤한 얘기다.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 그 계약 방식이나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약간 저도 듣고 보니까
약간 항상 약간 수원에서 신촌까지 출근하는 게 힘든데. 하미님도 프리랜서예요. 청년 유니온에서 프리랜서 보여요? 안 돼, 안 돼. 아니면은 그거 4대 보험은 가입한 재택근무자. 달콤하다. 되게 달콤한데요? 와, 남 얘기가 아니고. 너무 유혹스러워.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런 정규직 직장이 막 사대보험 네네. 되고 막 되게 복지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달콤한데 초콜릿처럼 딱 먹었는데 안에 다 썩어 있어. 그리고 막 탈락. 애 너무 안 봐봐. 아닌데. 그 썩어 있다는 비유 너무나 와닿네요. 향기롭지만 썩어 있다. 근데 좋은 것 약간 같지만. 프리랜서는 반대인 거죠. 아 약간 좀 겉은 좀 맛없어 보이는데 약간 안이 달콤한.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맞는 업무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 형태의 업무로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법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버려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너희가 그런 형태를 했어? 그럼 국민도 아니야? 이렇게 내치면 안 된다. 최소한의 보호를 해야 한다. 제가 최근에 그 일본 워홀 갔다 온 친구랑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은 출퇴근 비용 준대요. 심지어 알바인데. 그래서 약간 역시 저출산이 답인가? 그래서 엄청나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업무에 드는 재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그거 진짜로 내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거지. 거기 재생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내가 부담하고 있는 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조차 큰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1.5% 인상으로 멈추고 뭐 맨날 자영업자 힘들다면 임대료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맨날 그 뭐 최저 알바비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러고 아예 알바비가 비싸요. 임대료가 비싸요. 진짜. 그리고 임대료는 앉아서 그 버는 거 돈이고 그 일하면서 버는 돈이랑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저도 약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아르바이트의 인건비는 사실은 관련해서 실태 통계 같은 걸 찾아봤는데 소상공인도 어려운 점 살펴보니까 사실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거는 주변에 있는 상권과 싸우는 것이랑 상권 그리고 상권 자체가 세트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봤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 대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쫙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권을 좀 더 사실 상권을 좀 더 올리고 약간 그럼 대기업이 약간 소상공인이 있는 거 약간 진출하는 거 맞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리고 맞아요. 사실 노동이 변두리에 몰리면서 사람들이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영업밖에 없던 그런 정황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수가 과하게 많다라는 그런 통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경쟁력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또 노동시장을 더 조이면서 그걸로 보상하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노동시장이 열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더 열악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그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이제 멸망의 수레바퀴. 맞아요. 누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 그 소상공인들은 사실 3차 노동시장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정말 맞는 말. 또 다른 노동시장이죠, 거기. 이게 노동시장에서 환멸을 느끼고 떠났던, 거기서 선택을 못 받았던 그런 이유로 자영업, 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대학교 다닐 때 고민했거든요. 내가 뭐 그런, 소위 말하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막 성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서서히 죽느냐 오늘 죽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없으면 오늘이 없거나 내일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이 있으면 오늘을 벌고 오늘만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면 오늘이 죽어. 저도 굵게 가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쨌든 죽음은 있는. 그래서 일할 때도 부당한 게 느껴지면 이제 저번에도 한이랑 얘기했던 건데 저울질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가서 다른 직장을 찾을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부당한 걸 조금 참고 여기서 좀 더 버텨볼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작은 부당함을 참다 보면 큰 것도 점점 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저도 약간 화가 많은 사람으로 약간 막 그런 이런 노동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너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하나 부당한 걸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부당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 그 업체 내지는 그 회사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일단 네 그래서 부당한 걸 참지 않기로 하고부터 너무 또 사실 인생이 좀 피곤해지긴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더 스트레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말 못하면 그거 아시죠? 약간 마음속에 남고 야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 바꿨어야 했는데. 근데 되게 공감되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작은 부당함을 찾다 보면은 결국에 큰 부당함도 참게 된다는 말이 공감이 많이. 그럼 약간 부당함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 나와서 좀 질문드리자면 사실은 사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작은 부당함 참으면 더 큰 부당함을 참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약간 그런 이 당장 있는 이 작은 부당함부터 해결해 나가자고 보자 약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약간 경기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그런 부당함들을 좀 없애 나가시는 약간 약간 그런 행동의 일환이신 거 좀 약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느낀 게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약간 이렇게 저번에 이제 프리랜서 인터뷰처럼 이제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약간 큰 스피커가 되어서 제 얘기를 약간 동네방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청년 유니온이 되게 큰 역할을 사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약간 그런 대나무숲처럼 막 속이 답답하고 내가 너무 부당한데 막 약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할 때 약간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청년 유니온을 이용해서 이것만큼은 좀 바꿔내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참고 있을 수가 없다. 청년 유니온을 이용해서 해결해보고 싶다. 이거만큼은 바꾸고 싶다. 두 분 다 이거 말씀해주세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것만큼은 지금 약간 최근에 되게 꽂혀있는 뭐가 있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 삐처리. 근데 저는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고용 계약으로 인한 차별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형태에 계약 따른 형태, 차별이라고 맞아요. 하면 네. 그 20만 원을 뺏어가는 그 PD 같은 예를 들어서 막 똑같은 일을 하고. 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네네. 약간 최근에 느낀 일인데 이제 정규직들이 되게 자기들이 좀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약간 우리는 노력해서 이걸 쟁취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노력과 능력과 어떤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 갖춘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약간 남들을 무시해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다른 계약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일종의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니, 애초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뻗대려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뻗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네, 계약 방식에 의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공감. 청년 유니온을 이용해서 청년유니온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하은님이 땀 흘리시는 것 같은데 하은님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네,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우 공감을 하고 저는 거기 약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도 결국에는 어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던져진 노동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네네. 청년 유니온이 계속 해오는 일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5시간 미만 계약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꾸 노동법의 테두리로 몰려나는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실 노동법이라는 그 지금 옛날에 그 공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기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이 현재까지 이게 다양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산업혁명 시대를 기반으로 한 그 법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과연 그것이 통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저는 사회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맞아, 속이 터진다고요. 맞아요. 아니 이게 뉴스에 맨날 나와야 될 얘기는 저 얘기가 아니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지금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다고요. 막 맨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음마 아파트면 하나
종부세가 1억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신이 진짜 혼미해진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수많은 노동자가 그 노동법의 테두리 밖으로 물려나서 노동법의 보호조차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부세가 나오는 걸 걱정할 때냐 지금. 그러니까 종부세냐 나발이냐? 지금 사실 그리고 그게 되게 언론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자격적인 걸 가져오고 어떻게든 서민들의 문제라고 서민들이 이 종부세 때문에 망한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를 네 이렇게 제 정치적 의견을 열심히 피력하고 있는데 부적절하면 잘라주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법으로 아니 적어도 뭐라도 하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 약간 되게 뭐랄까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할. 아니 제가 요즘 최근에 운동을 할 때 유튜브를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옛날에는 노동의 영역이었잖아요. 그 유튜브 강사들. 그 예를 들면서 그 운동 강사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 센터에서 그 강의료 받으면서 하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상 노동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거에서 관심 많이 받으면 돈 받는 거고 그게 아니고는 대가 없는 노동을 계속 제공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갑자기 또 제 장황한 그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마치 사람들이 저희 카페 알바생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인간이 더 싸요. 로봇은 비싸요. 그러니까 로봇은 훨씬 잘 아시겠지만 주문 받는 그거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음료 만드는 거 따로 만들어야 돼. 음료도 종류별로 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냥 다 갖다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싸잖아요. 나라가 보증하는 싼.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노동 이전에는 노동으로서 보호받았던 영역이 점점 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노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은 계속 제공할 거예요. 근데 마치 가사 노동처럼 있는 노동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그 문제에 약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사회가 이게 좀 그냥 역시 내 생애만 한 몇 살까지 살까요? 그래서 정해놓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빨리 도망쳐야겠다라는 그런 요즘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캠핑카 아까 캠핑카 수미상관으로 캠핑카를 얻어서 어디 산속에 어디 호수 같은데 그 근처에 왜냐면 집을 지으면은 철거당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국유지라서 안 돼요. 꿈 같아서 요세미티 같은데 가고 싶은데 요세미티 같은데 몰래 불법 점거하고 살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탈리아였나 그리스였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거기에 마을에서 그 집 혹시 2,000원에 파는 거가 그런 거예요? 2,000원에 파는 거. 갈까요? 3년 정도 살아야 되는 게 조건이고 알아서 수리해야 되는 게 조건으로 그래요? 집을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한 섬?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인가 그리스인가 여튼 네. 그거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파티원 뭐지? 구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혼자는 자신이 없어서 여러 명이 때로 가는 건 관심 있습니다. 기결은 타셔서 3년 살고 오실 분 구합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시님이 가실래요? 좋습니다. 어디 있다고 했죠? 그리스. 그리스. 지중해 따뜻한 날씨. 지중해 따뜻한 날씨. 코로나만 좀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지금은 좀 무서워요. 이렇게 이제 경기청년위원장님 포부를 그리고 샤시님이 어떻게 이제 샤시님은 몇 년 뒤의 미래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도주계. 지리님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경기청년위원장으로서 지역지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청년위원장으로서 지역지부에서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약간 이럴 때 굉장히 뭐가 어렵고 이럴 때는 뭐 또 어렵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약간 이런 것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약간 어떤 것들을 좀 본부한테 부탁하고 싶다 아니면 본부에서 경기청년에게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본부 소리함인가요? 그 본부 건의함인가요? 저기 여기 본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본부 건의함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사시님처럼 이렇게 네네. 적극적으로 의제를 얘기해 주시거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사실
경기도 외롭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경기는 외롭잖아. 경기는 외롭잖아. 경기는 울지 않아. 샤시님이 있어서 다행이야. 네, 사실 저희 사무국장님도 최근에 같이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 사실 경기가 그 뭔가 상근자는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려야 된다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이게 내가 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될까?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약간 이미 많이 귀찮으실 만한데 어쩌겠어요. 질문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귀찮으실 거다. 네. 그냥 뭐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본부에다가 막 조합원님을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거 몇 명 보내봐. 그래서 이렇게 샤시님처럼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는 분 이렇게 팟캐스트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되게 모범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두 분에게 이거는 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건 노가리에서 매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샤시님한테 드릴게요. 샤시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제가 한숨 나오시나요? 한숨부터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질문이 어렵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동년배 친구. 동년배 친구. 동년배. 네, 왜냐면 약간 같은 나이나 그런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만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무슨 그런 임금체불 문제나 이런 걸 당해서 만약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쪽팔리기도 하고 막 괜히 막 나한테만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지금은 친구가 아니긴 해 친구지만 어떤 친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너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 세상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약간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노동이라는 거는 삶에서 떼놓을 수가 없는 지점인데 좀 같이 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년배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년배들 다. 네, 동년배들 다 청년유니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년배 친구. 네. 경기위원장님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이거 참 어렵네요. 청년 유니온이란 사실 생각해왔어야 하는 거겠죠? 사실 저도 항상 저도 약간 이 질문 할 때마다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을 답변을 그러면 한 적이 저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시아님께 질문을 일단 제가 대답을 하고 시아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바로 그랬네요. 안 그래도 했을 거예요. 나만 당할 수 없다. 네. 고통받는 시아님. 네. 말씀해주세요. 저 그동안 생각하고 있을게요. 네, 청년 유니온이란 저도 사실 그때 당시 아마 옛날에 이거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 팟캐스트에서. 근데 뭐 친구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근데 사실 약간 뭐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저도 약간 친구 같은 단체 여튼 사람들이 모인 어떤 형태 노동조합 형태 노동조합 사실 저는 저도 청년유니온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시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는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얘들아. 근데 공감을 얻을 수 없었어요. 항상 어떤 얘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왜 너만 예민해? 약간 너는 왜 조용히 있으면 될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청년 유니온은 그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도 되고 화를 내면 좀 당황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아님께 청년 유니온이란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 같으시네요. 제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옛날에 이제 강연 들으면서 또 강연 약간 성평등 교육
강연, 성평등 강연 교육을 들으면서 약간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 조직이 성평등하다는 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약간 이러한 것을 좀 이런 강연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강사분이 해주셨던 말씀은 조직이 성평등한 것은 그 조직이 즐겁고 재밌는 장소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죠, 이게? 네. 내가 불편하지 내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는 즐거운 거고, 그리고 조직이 뭐 성평등한 곳이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약간 재밌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약간 들으면서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청년은요는 저에게 있어서 약간 즐거운 장소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같이 정말로 서로 다른 모두가 모여 있지만, 근데 그 다른 사람들끼리 정말 서로 불편해지지 않게, 그리고 또 모두가 평등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뭐 약속문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대화 나누고, 약간 그 약속문 좀 지키면서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르면 인지하고 약간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약간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서 저는 청년 유니언이 즐거운 즐거운 장소.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놀이터? 놀이터 정말. 시아님의 놀이터. 롯데월드. 청유월드. 저희 이렇게 청유를 열심히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목적에 제일 맞는 인터뷰이들. 진짜 입술에 침만 바르고. 장난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약간 팟캐스트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좀 두 분 어떠셨나요? 저보다도 처음 참여하시는 샤시님의 네,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넘기려고 했더니 샤시님의 의견을 먼저. 저요? 이렇게 어떠셨는지. 기회가 돼서 얘기하게 돼서 좋고요. 저도 최근에 약간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좀 재밌게 얘기 나누고 가니까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모범 답변 아닌가요? 저는 저보다도 뭔가 샤시님이 많이 얘기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자주 보시잖아요. 자주 오세요. 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네네네. 거동이 불편해요. 여튼 네, 저도 되게 즐거웠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도 여전히 그때처럼 즐겁다. 항상 즐거운 공간. 네, 그때 한 것처럼 즐겁고, 사실 첫 번째 했을 때도 엄청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했을 때도 엄청 재밌었는데 세 번째도 재밌네요. 언제나도 재밌네요. 네, 언제나도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혹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있으면 꼭 편집해줘야 돼요. 항상 저는 제 솔직한 자신과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솔직한 자신과 이 경기청년유니온에서의 그 위원장이라는 그거 사이에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게 너무 항상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고삐가 풀리면은 항상 위험해지니까 조금 봉인을 그래서 편집을 잘 부탁드린다라는 아부성 멘트와 함께 오늘도 항상 정말 즐거웠습니다. 시아님은 어떠셨나요? 저요? 저는 간만에 이렇게 보조나 아니면은 이제 코너 속에 이제 나왔던 게 아니라 오랜만에 메인 MC 하니까 참 어렵고 힘드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약간 땀 찔찔 흘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와서는 약간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전 너무나도 즐겁고 즐거웠던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즐거웠던 방송이었던 걸로. 네,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청년유니온 이한우 위원장님, 그리고 샤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님도 오랜만에 뵙고 하하님이 소개해주신 샤시님 만나게 돼서 반갑고 좀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경기청년유니온의 소식들을 노가리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에 계신 노가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제보들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는 노가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노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의견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2입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2는 유니온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에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이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요, 유니온센터 휴가 특집입니다. 드디어 유니온센터도 휴가를 가게 되어서 저 혼자 지금 휴가지에서 녹음을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좀 긴 휴가가 생겨서 일단 뭘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요. 이 책도 간만에 읽어보고 한 1년 만에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한번 게임도 해보고 약간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여유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이번 여름 좀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좀 많이 습하고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서 에어컨 앞으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휴양지에 있는 펜션에서 혼자 에어컨 쐬고 있습니다. 아무튼 휴가 중이라서 힘이 빠져서 목소리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좀 정신을 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번 주 이제 유니온센터 여름 휴가 특집에 맞게 휴가를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휴가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노동상담 주제는 바로 무급휴가입니다.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회사 일을 전달하니까 회사에서도 저보고 자가격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랑 일단 따로 살지만 접촉할 수도 있고 일단 회사에서 또 자가격리 하라고 하니까 자가격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저께 부모님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아직 자가격리 상태라는 것이 나왔고 이 일을 회사한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회사에 전달하고 저도 출근한다고 회사에 알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잠복기가 있으니까 2주 정도 격리하고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 쉬었는데 이게 굉장히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무급 처리가 될까 싶어가지고 회사에 부모님 음성도 나왔고 하니까 출근하고자 한다라고 알렸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부모님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까지 무급으로 쉬고 저도 검사받고 출근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무급휴가 대상인가요? 저는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휴가에 관련해서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분의 경우 질문은요,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고 또 자의적으로 쉬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쉬는 건데 이게 무급휴가 대상인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휴직이나 휴가에 명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금지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휴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 또는 접촉자 같은 경우는 밀접이나 일상 접촉자가 아니라고 하면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요, 또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물어봐 주신 내용과 같이 본인이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가 아니고 또 확진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무급휴직 아니면은 무급휴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분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이를 근로자분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회사에서 쉬라고 하면 무급휴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노동법이 있으시다면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또 유니온센터에서 이번에 새롭게 화상노동상담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대1 대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화상 채팅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해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페이스북과 이제 유니온센터 홈페이지,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유니온센터 인스타그램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주 상담 1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